안녕하세요. 차이콤 딜레마 또는 바이러스 딜레마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한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죠. 2019 NCOV, N이 New라는 뜻이고요. COV가 코로나 바이러스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베이징 당국에게 가장 큰 손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신뢰의 상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대체 쟤네들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열등성, 이게 확인된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마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사가 진료 중에 발견한 그 특이한 질병에 대해서 동기 의사들하고 토론한 것을 가지고 이걸 단속을 하고 처벌을 했다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을 유언비어 유포한다, 가짜 뉴스 유포한다, 그러면서 구금을 하고 되지도 않은 훈계서를 쓰게 했다는 거죠. 일종의 반성문 아닙니까? 이걸 쓰라고 강요를 하고 말이죠. 협박을 하고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공산 독재 정권, 그러니까 거대한 실패, 역대급 실패 사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중앙병원 34세 안과의사, 고 이월량 씨라는 분. 사진 보면 말이죠. 잘생겼고 아주 선량한 젊은이였다는 그런 느낌이 딱 오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첫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병을 가장 먼저 발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러면서 그 환자를 치료를 하다가 결국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사망한 그런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지에 대해서 중국 시민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해서 자유로운 시민운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해피 이퀄 펑션 HMR. 네. 행복 함수라는 거, 건강, 돈, 어떤 관계, relation, 관계의 어떤 거 함수이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로 하면은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재정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건강하고 일자리가 있으면 그럼 장래는 희망적이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오늘 당장 생명을 위협을 합니다.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퍼지고 걸리면 약이 없으니까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사람 간의 접촉 차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은 왜 모이고 접촉하는가? 그것은 내일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 일하지 않습니다. 즉 내일 필요한 돈을 오늘 벌려고 접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모여서 돈을 버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죠. 바이러스 위협에서 오늘 살기 위해서는 접촉을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차단해버리면 내일 생명을 위해 필요한 돈을 벌 수 없다. 바이러스 무서워서 오늘 살려고 사업장 폐쇄하면은 내일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돈 없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차이콤의 딜레마, 바이러스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사업장 폐쇄하면은 오늘 바이러스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내일 생존에 필요한 돈은 벌 수 없잖아요. 게다가 빌린 돈 이자 못 내면 사업장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폐쇄를 안 하면 바이러스 퍼져서 죽게 생겼고 폐쇄를 하면은 돈을 못 벌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차이콤 딜레마입니다. 춘절 연휴 기간을 일주일 연기를 했던 중공 사업장들이 10일부터 재가동을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경 당국이 공식적으로 연휴 기간 연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딜레마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T 업계 등을 중심으로 공장 재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작업장들이 이전 수준으로 가동될지는 지금 매우 불투명합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최소한 2월 14일 이내에서 연휴 기간 자율적으로 지금 연장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공장 가동을 밝힌 곳은 화웨이 같으면 처음부터 공장 돌린다는 것이었고요. 가령 테슬라 같으면 10일 내일 그 상해 공장은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중공 전역에서 그 테슬라 매장은 폐쇄를 하고요. 판매는 온라인 통해서 한다는 거죠. 팍스바겐 같으면 2월 17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즉 2월 17일 가동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후 사태 추이를 다시 판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애플은 사업장 폐쇄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했으니까 그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또는 조만간 제거될 것인지 이거 판단하는 것이 전제사실인데 여전히 바이러스는 지금 맹렬한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확진자 크게 줄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거 제목 자체로는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는 여전히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매일 2,500명 이상 3,000명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속도가 좀 줄었을 뿐입니다. 이게 중공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입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설 연후에 우한 관광객이 특히 몰렸던 국가들 중심으로 새로운 확진자가 더 많은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표되는 그 환자 수는 의료 시스템에 기록된 숫자일 뿐이고요. 실제 전체 숫자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잠복기가 길고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확한 환자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공의 우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즉 의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당국이 우한시 외에도 주요 도시 14개를 지금 봉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바이러스가 수그러진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도시 봉쇄 조치를 확장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악화된다는 강력한 징표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중공 당국이 그 매일 24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확진자 수,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틀마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32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31일부터는 3일마다 2배가 됐고요. 그 후에는 5일에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국이 정책이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바이러스 퍼지는 속도가 줄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Maybe or maybe not 이렇습니다. 오히려 병원이 포화가 되어서 의료 시스템에 확인되는 숫자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징표가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의심이 듭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는데 우한 컨벤션 센터에 임시로 간이 침대만 두고 있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런 곳에서 치료는 고사하고요. 저 장소는 그야말로 바이러스 천국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저 들어가서요. 숨 몇 번 쉬고 보면은 다 감염돼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병원에 가봤자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곳에 안 가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갔다가는 치료는 고사하고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베이성을 제외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확진자 수도 8일 기준으로 벌써 1098명입니다.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매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호텔이나 엔터테인먼트, 소비, 유통,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이 붕괴지니까 글로벌 생산 차질 발생하고 이렇게 생산, 소비 다 망가지고요. 근로자들 소득이 줄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소비 절벽이 올 것이고 이렇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아직은 제대로 계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단기간에 수습된다면 이 충격이 최소화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단기 수습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 퍼지는 것을 지금 사력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습을 논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숫자가 0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치료받는 다 나아서 완치되는 숫자가 나가버리고요. 예. 빈 병상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 컨벤션 센터에 있는 저 침대 수가 싹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비로소 수습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설 명절이 되면은 당연히 그때는 생산은 스톱되겠지만 소비가 왕창 늘잖아요. 그래서 경제에는 소비 효과가 플러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소비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비 절벽입니다. 다 꽁꽁 막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 경제 GDP 연간 성장률이 18년도에는 6.6%였고요. 19년도 작년에는 6.1%였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올해 전망이 어떨 것인가? 자, 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전망된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이 시각까지요, 제가 대략 한 12곳 이상, 최소 12곳 이상 글로벌 저명 경제기관들, IB들 전망한 자료들을 쭉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도 말이죠, 안츠, ANG, 안츠나 무디나 뱅가드가 저명한 그 ETF 전문 회사 아닙니까? 이런 곳이 세 군데에서 과감하게도 연간 5.8% 기존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예. 즉, 이 말은 뭡니까? 이 전망의 근거는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수습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즉, 1분기에는 어차피 좀 후퇴하겠지만 바로 V쪽 회복을 해서 연간 전체로는 그러니까 원래 전망했던 바이러스 없을 때 전망했던 5.8%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매우 과감한 전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좀 무모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외에는요, 대체적으로 5 내지 5.5%, 즉 기존의 전망보다도 추가로 0.2에서 0.8%포인트 하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발표 엄청나게 많고요. 예. 그러나 중공경제 1분기 전망치는 한결같이 지금 쇼크 수준 전망입니다. 전망 기관들도 대개 연간 전망을 하지 단기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1분기 전망은 아직도 전망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 전망이 가장 어렵죠. 예. 그래서 1분기 그 분기 성장률은 4 내지 5.2%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값도 너무 높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0.1%라도 성장하려면은 작년 1분기보다 소비, 투자, 수출입 등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거 늘어난다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물론 그 기관들 중에는 과감하게요,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예. 예? 한 2군데 가량 제가 봤습니다.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중공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이미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견해를 아직 강하게 유지를 합니다. 단기적인 이런 악영향 외에 장기적으로 지금 그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는 소비 감퇴, 이게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도대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어쩌면 이전 수준으로 소비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공급망에서 차이나가 퇴출되고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중공 경제 쇠퇴를 가속시킬까 아닐까? 그렇다면 성장률이 6%대에서 바로 5% 건너뛰어버리고 3 내지 4%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헤매다가 2%대로 추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이 주목해야겠죠.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본질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더 누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리스크 본질이 뭡니까? 부채 지금 위험 수준이고요. 버블은 주로 부채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버블의 문제 심각하고요. 국가 주도의 고도 성장 전략이 지금 한계에 봉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제사회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소비 절벽, 수출입 이렇게 폭삭 깔아앉고 좀 깔아앉을 수밖에 없죠. 예? 이 판에 지금 투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GDP 구성 요소 중에 세 개가 폭삭 깔아앉는 이런 이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부의 조치라는 게 뭡니까? 돈 풀고 금리 낮추는 겁니다. 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뭡니까? 이거는 돈 없어서 죽어가는 기업들한테 돈 더 빌려준다는 겁니다. 기업이 스스로 돈 빌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 대신에 정부가 빌려서 그 죽어가는 기업한테 다시 돈 빌려주는 거 이게 다입니다. 즉 본질은 부도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중공은 지금 부채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2018년 그 중공정부 기본적인 정책이 디레버리징이었죠. 부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되면서 부도기업들이 폭증을 하니까 국려지책으로 다시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정책이 돼버렸는데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부채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안 그러면 더 심각해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다시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양책이라는 겁니다. 예. 부양책은 엄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겁니다. 인공호흡기 가동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부양정책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중공경제가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과거 확장기에는 빚내서 살려주면요 이자보다 더 빨리 성장해서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자로 이자 내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죽기 전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죽고 나면요 산소호흡기 가동 비용만 빚으로 더 추가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옥스퍼드 연구에 의하면은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요. 예, 예. 미국을 여기 같이 넣고 분석할 수는 없겠죠. 미국을 일단 제외하면은 한국이 차이콤 리스크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이콤과 가장 멍청하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도 단기 충격은 피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2월에 소비 절벽, 수출 절벽 예? 직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망이나 어떤 거 추세 본선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바이러스 퍼지는 것이 진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중공은 물론이고 지금 동남아 주요국들까지 더 빨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구체적으로 여러 어떤 그 숫자 제시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한국 경제도 1분기에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박살나는지는 한번 두고 보죠. 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